자, 한참 지금 청문회 진행 중일 텐데요. 김홍일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김홍일은 어제는 우리가 정관 이야기 했었거든요. 정관 비리 재산이 막 5배 불어버려. 10년 사이에. 김홍일이가 퇴직한 지가 딱 10년 됐어요. 올해가. 근데 한번 볼까요? 김홍일 어제 관련해서 MBC가 그러니까 아예 박제를 내버리던데 그 대표적인 정치 검사입니다. 김홍일이는. 이런 거 있잖아요. 김홍일이가 지방대 출신이에요. 참 찾아보기 힘들지. 충남대 출신이라고 들었어요. 충남대 그 얘기 굳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그냥 지방대 출신인데 그 지방대 출신이면서 검찰 고위직까지 올라갔던 몇 안 되는 보통 이제 서울대 출신, 서울 뭐 연고대 출신 이런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그 공립지방대 출신으로서 얼마나 거기 살아남기 위해서 뭔가 영을 썼겠어요. 자기 선후배도 아니니까. 이때 김홍일이가 다스를 털어주는 사건이 있었잖아요. 다스는 누구 겁니까? 막 기억들 하시겠지만 뭐 낙곰수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스 이야기 엄청 나올 때. 근데 이거를 이명박 대선이 지금 막 얼마 안 남았을 때 털어줍니다. 김홍일 당시 2007년 12월 달 대선 코앞에 두고 며칠 남겨두고 다스가 이명박의 소유란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다. 대선 2주 전이었죠. 네. 이거 어떻게 검찰이 이렇게 해줬다는 것 그러니까 자체가 대선 캠페인이 2주 동안 하는데 와 그 2주 전에 저걸 발표해서 이명박의 혐의를 털어줬죠. 그래서 그 BBK 다스 이런 거는 이명박 그게 아니야. 이 사람 부도덕한 사람 아니야. 자, 근데 우리가 아는 놈 하나 등장해요. 저 때는 가발이 좀 촌스러웠다는 생각이 드는데 한동훈이 정권 바뀌고 2018년 4월 달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제가 눈뜬 사진은 어디서 찾을 수 없었던가요? 저 캡처하느라고 마차님 고생하셨습니다. 불편하네요. 아니 캡처를 딱 하면 눈 뜨고 있으면 저거 지우고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한 4-5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있잖아요. 이번에 모 장관 후보자 남편 장성명이 오영주 남편. 오영주 남편이 이 윤석열이가 수사해가지고 잡아 넣었던 놈이잖아요. 그러면 전문 건설 공제지업에다가 감사로 딱 박아놓고 연봉 3억 주고 사면 받고 나와서 박아놓고 지가 수사했던 거. 그러니까 김홍일도 그런 것 같아. 개목걸이 같아. 개목걸이. 개목줄. 그러니까 자기가 수사했던 놈들이 저렇게 부려먹는 거야. 이게 무슨 사회학적으로 무슨 용어가 있던데. 내가 엄청 때린 놈을 그냥 일종의 가스라이팅 하면서 막 데리고 다니는 거야. 그럼 뭔가 너무 변태적이에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제 결자 해지하겠다 이런 의지가 보이지 않나 싶은데 앞에 김홍일이 했던 이야기가 이제 2017년이거든요. 근데 한동훈이 뒤집는 게 2018년입니다. 그럼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그래서 이 검찰 안에서 이런 일들을 조작해낼 수 있다는 게 이런 흐름이 한두 군데에서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이따 뒤에 그 얘기가 나와요. 뒤에 나오는데 저는 대부분의 일에서 다 이런 패턴이 보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큰 사건이 이거고 누구나 다 아는 사건이고 그걸 덮었던 검사가 김홍일이고 그걸 수사했던 검사가 윤석열 한동훈인데 얘들이 만나서 저지랄 하는 거야. 그럼 약점 잡혀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다음에 간단한 사건 중에 하나가 살인 누명 쓴 순경을 수사했던 사건도 이렇게 유명한 사건이죠. 김홍일이 살인 누명 쓴 김순경 기소하고도 최선 다했다고 이야기했던 것도 굉장히 논란거리가 됐었죠. 저 당시에 이제 김순경이 그러니까 여자친구를 살해했다는 누명을 썼는데 이후에 그러니까 실제 범인이 자백하면서 사건이 뒤집혔죠. 근데 그 당시에 이제 김순경이 범인으로 지목됐을 때, 그러니까 자기 고문 받았다, 자백 강요당했다는 걸 그러니까 김홍일 검사한테 엄청 이게 이야기를 했는데도 김홍일이 다 그걸 묵살했다는 거죠. 저는 근데 이 사건에서 정말 놀라웠던 거는 김홍일이 그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찰만 중간에 수사했던 경찰 4명만 처벌받고 김홍일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죠. 어떻게 이럴 수가 검사 있나요? 왕국이죠.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의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해도 증거가 안 나와도 처벌하지 않잖아. 검사 왕국인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까지는 근데 어떻게 보면 세 발의 피해예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게 검찰이 노리는 거. 아마
검찰한테 새로운 루트가 개발된 건 맞거든요. 검찰총장 하다가 정권의 반기 들면 대통령 되는 코스. 예. 그게 이제 한동훈하고 윤석열의 코스고 보통 검찰들은 검찰에서 목표가 검사장, 군대로 말하면 별 달고 예. 나와서 정관 비리, 지들 용어로는 정관 내유를 받고 부자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 김홍일도 만만치 않아. 자, 그러니까 이게 제일 부도덕한 거는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사건을 내가 퇴직하자마자 거기 변호인 단으로 가는 거야. 가장 심각한 사건이에요. 이 사건이 지금 하나가 누워준 게 이거 있잖아요. 오리온 200억대 횡령 사건. 김홍일이가 검찰을 벗고 오리온의 사회이사로 영입돼. 그래가지고 오리온 오너의 횡령 2차례 사건을 무혐의 만들어준 사건이에요. 김홍일이니까 이게 가능했던 거예요. 그렇죠. 자기 부하 검사들이 있는 상황에서 내가 나가가지고 이거 그냥 무혐의 처리해 주는 거예요. 이거 우리나라의 가장 큰 잘못된 비리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저렇게 김홍일이 변호 활동을 할 때 뭐 정식으로 뭐 서면을 쓰고 판사를 설득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전남유통으로 했다는 건 우리 영화에서 많이 봤잖아요. 왜, 야, 나 그 홍일이 형이야. 요즘 오리온 뭐 사건 맡고 있다며 수고해. 이런 장면 많이 봤지 않습니까? 아니 근데 무서운 게 그 다음 조직도에서 보시면은 김홍일은 김홍일 혼자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이런 사건들이 수많은 검사들이 이렇게 하고 있을 거란 생각이 드는 것이 당시에 중앙지검 조직도를 보시면 당시 검사장이 윤석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3차장이 한동훈이었는데 이때 그 특수부 사건을 지휘하는 그 부서가 지금 3차장이라는 거죠. 네. 이게 진짜 악랄한 거는 이런 사건들이 경찰은요 2018년 4월경 해당 내용에 대한 첩보를 입수해서 수사를 벌인 뒤에 10월 말에 오리온의 이 부회장을 업무상 횡령 혐의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근데 김홍일이가 들어가니까 이 사건이 무혐의가 나버려요. 대한민국 이래도 됩니까? 이런 나라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건데 그 극심한 이게 검찰에 대한 제대로 된 문민 통제만 되면 횟수가 줄거나 조용해질 수밖에 없는데 윤석열이나 한동훈 같은 애들이 지금 여당의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을 맡고 있는 상황에서는 아주 극성을 부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그런 거에 어떤 상징적인 인물을 이제 방통위원장까지 꽂는 거예요. 수사 받아가지고 처벌받아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자를 권익위원장에서 방통위원장으로 또 점프를 시켜요. 완전 미친 나라 아닙니까? 아 근데 이게 모든 패턴에서 이런 경향이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그 조직도에서 보시면은 이게 너무 제가 이 당시에 기사들을 싹 다 검색해 봤을 때 앞에서 수사를 받는다. 오리온이 수사를 받는다는 나와 있어요. 근데 무혐의 받았다는 거는 안 나옵니다. 그거는 언론을 컨트롤했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특수사부 김창진 검사 여기가 빨간색으로 보이시잖아요. 이게 친윤 검사인데 당시에 이 사건을 맡았던 검사인데 이게 검찰 중간 간부 인사 발표 전날에 이거를 딱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인사 발령 받아서 딴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거 털고 나가는 거죠. 이런 패턴을 계속 보이는 겁니다. 검찰 안에서. 이 사건은 이렇게 돼 있지만 부산저축은행 사건, 대장동 사건에 김홍일이 등장하잖아요. 예. 그때 김홍일 밑에 윤석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똑같은 사건이도 내부에 있을 때 부산저축은행의 조우영 같은 애들이 검찰에 불려왔을 때 윤석열이가 그거를 그냥 돌려보냈겠냐고. 누구 지시였겠어요. 그 위에 있던 김홍일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관련돼 있어 돈을 받거나 뭐 50억 끌려 관련 있거나 이런 자들은 다 털어주는 거예요. 조국 장관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 비리라고 수사해서 표창장 어쩌고저쩌고 대학 업무방해라고 털어서 감옥을 보내는 놈들이 이런 방식으로 나라를 유린해 먹고 있는 거예요. 그 비슷한 사건 하나 있었죠. KTNG 부사장 수사, 남대문 부지 개발 비리. 근데 이 사건도 남대문 부지 개발 비리 이제 수사가 들어간다라는 기사는 굉장히 많은데 후에 이 사건이 무혐의 처리되는데 무혐의 처리되는 기사는 안 나와요. 네, 그러니까 KTNG가 남대문 쪽에 이제 어떤 그 KTNG 관련된 그 건물을 짓는데 그 건물을 그 수주하는 그 회사 쪽에 과도한 공사비를 몰아줬다 하는 이제 그런 혐의 때문에 이게 배임 아니냐 하고 수사가 시작됐는데 이제 수사를 시작했다는
기사만 있고 맞아요. 어떻게 논리는 됐다는 없어. 이야기는 못 듣고 있죠. 근데 그 과정에 김홍일 검사가 깊숙이 개입했던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의혹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 2014년 기사 제목이에요. 대기업 오너 변론, 방패역 맹활약. 아 씨발 진짜 너무하네. 와. 훌륭한 변호사다 이거죠. 근데 알고 보면 검사 시절에는 뭐 반대편에 있었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대한민국에서 진짜 도둑놈들이 이런 놈들이에요. 죄가 있고 없고를 자기들이 결정해버려요. 왜 있잖아요. 검찰의 가장 큰 힘은 누구누구를 기소하는 거 두 번째로 그랬잖아요. 내가 지키고 싶은 사람을 기소하지 않는 것. 무혐의 처분해 주는 거. 이게 더 큰 힘이다. 그러니까 기소 독점주의, 기소 편의주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기소는 이제 검사만 할 수 있다는 게 기소 독점주의고 기소 편의주의는 어떤 죄를 가지고 기소할지는 검사가 알아서 정한다. 진짜 그러니까 말도 안 검사가 돼. 모른 척하면은 죄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검찰에 대해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미드나 영국 드라마 같은 걸 볼 때, 그러니까 그 나라에서는 형사가 주로 활약을 하고 검사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형사 드라마가 끝날 때쯤 마지막에 검사가 등장해서 검사는 한두 마디 대사만 치죠. 아, 증거가 부족해요. 이걸로는 기소가 안 됩니다. 안 그러면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기소하고 재판 진행할게요. 요 정도 하는 게 그 보통의 검사의 역할이거든요. 우리나라는 왕이잖아. 하고 싶은 거 우리나라는 다 하고. 검사가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그러니까 수사하는 과정에서 안 보고 싶은 거는 안 볼 수 있는 거죠. 보기 싫은 건 안 보는 거고 없는 것도 만들어낼 수 있는 거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자, 검사가 되면 이런 거야.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회에 이런 문화를 없애야 돼. 김홍일이 찢어지게 가난했다 그랬죠. 그리고 이번에 그 이정섭도 이제 부잣집 골프장에 사유로 가야 되잖아요. 네. 이런 사람들이 검사가 되면 벌어지는 일들 있잖아요. 일단 처가의 방패가 돼. 수사 못하게 해. 마약 사건이 일어나도 그냥 수사 못하게 해. 요건 이제 기본 중에 기본이잖아요. 그래서 검사가 돼가지고 자기 뭐 측근이나 관련된 가족 수사는 일단 자기가 막을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기본이죠. 와, 어느 정도 아마 그러니까 이 평검사로 퇴직하면요 정관 비리 저지르기 좀 힘들고 최소 부장검사 또는 검사장 좀 닮으면 좋겠죠. 요거 이제 뭐 정관 비리 관련해서 저 법이 있어요. 뭐 그 해당 지역 내에서 변호사 개업 뭐 몇 년 동안 못 한다 이런 게 있긴 한데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돈 버는 루트가 이런 거지. 봐봐요. 검찰일 때 돈 버는 루트. 수사 중에 알게 된 개발 정보, 주식 정보. 이걸로 또 돈을 벌어요. 그렇죠. 근데 자기가 자기 통장에다 못 넣어 이거는. 그러니까 차명들 동원해가지고 개발 정보 여기 땅 사가지고 개발되면 돈 벌고. 그리고 주식 정보 또 돈 벌고. 비상장. 그거는 검사랑 판사랑 거의 비슷해요. 판사들도 재판하는 과정에 그걸 알게 돼서 이거 사게 되고 나중에 이런 것도 있다 그러잖아요. 딜도 한다 그러잖아요. 검사님. 이거 제가 좋은 정보 알려드릴 테니까 저 좀 싸게 끊어주세요. 이렇게 되는 경우도 많다 그러잖아요. 당연히 하겠죠. 어. 네. 그리고 나서 고위직 올라가요. 고위직 올라가서 그러니까 지금은 뇌물 안 받는다고 스폰서가 있어도 술이나 얻어먹고 그런 건지 뇌물 받아봐야 얼마나 받겠어요. 이런 식으로 더 큰 게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검사장으로 올라가요. 그러다가 뇌물을 주는 사람도 있겠지. 이제 스폰서가 붙어가지고 그러다가 퇴직을 해. 이제 무슨 일이 있어갖고 퇴직을 하는 순간 그때부터 날개를 다는 거예요. 기업들 사회이사 또는 노펌에 들어가거나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아까 이번에 그 오리온에서 총 3억 200만 원 급여받았다 그러는데 이거는 세 발의 피야. 나머지가 어떻게 들어갔는지는 몰라요. 근데 이 사람들은 직업이 딱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 여러 군데 걸쳐놓잖아. 대외적 검압이죠. 이렇게 막 합쳐져가지고 벌어들이는 돈. 이게 다 어디로 들어가는지 궁금한 거예요. 특히 법조계에서 유명한 그 전화변론 한다는 거 있잖아요. 전화변론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이렇게 어떤 검사나 누구 다른 전문가한테 전화해가지고 뭐 검사님 사건은 이렇고요, 저렇고요, 뭐 혐의는 이런 게 있지만은 그게 아니고요, 뭐 이렇게 설명하는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전화를 이런 식으로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직 검사장이 후배 검사한테 전화를 합니다. 마차 검사 나 야수인데 선배님 요즘 권현민 씨 사건 맡고 있다며 예 그래 수고해 끝입니다.
더 이상의 대화가 없어요. 그러면 마차 검사는 알아서 우리 선배하고 무슨 관계가 있지 다 조사해가지고 알아서 처리를 하는 거예요. 푸나 무혐의 끝. 예. 그렇게 되는 거죠. 이 새끼들 내가 참 야수를 잘 뒀단 말이야 측근을. 여기 저기 있잖아. 내가 주식 좀 하나 줄게. 예, 오늘 계란 후라이 2개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이런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건이 한둘이겠어요? 네. 대한민국 사회가 그 핵심 고리 안에 윤석열이 있다고. 윤석열 깨끗한 척했지만 나머지 그 과실은 다 부인이 갖고 갔잖아요. 김건희가 아까도 김건희 특검 얘기할 때 나왔지만 김건희가 그 코바나 콘텐츠 협찬금 받은 거 검찰에 털어줬잖아. 예. 대가성 없다고 보는 거지만 그게 습관이 남아 있으니까 명품백을 받는 겁니다. 그렇죠. 내가 대통령에 내가 당첨된 거야. 당선도 아니고. 그 상황에 그 정점에 윤석열이가 있다고 보고 같은 놈들이니까 방통위원장 시키는 건데 오늘 청문회에서도 이렇게 말하더만 방통위 2인 심의 의결이 가능하대. 홍일아 나보다 나이 많으니까 말 넓게 이 새끼야. 이런 양아치 같은 검사가 방통위원장 돼요. 김홍일이 제가 윤석열 캠프에서 뛰었잖아요. 그러면 윤석열 캠프에서 뛰었던 사람이 방통위원장 오는 것 자체가 불법이에요, 사실은. 아니, 그리고 윤석열이 그렇게 캠프 인사 낙하산 때리지 않겠다고도 본인이 이야기했습니다. 아무튼 웃기는 정권이야. 그 방통위원장 2인 심의 의결이 가능해? 이거 불법이라고 저 법원의 판단이 2번이나 나왔어. 바로 탄핵해 얘들은 그냥. 진짜 나쁜 놈들이야 이거. 그러니까 온갖 비리하고 돈 모으고 퇴직한 10년 사이에 재산이 5배를 불었어요. 현찰만 막 몇십억이 늘어났어. 이런 놈들은 공직에 나오면 안 된다고요. 그렇죠. 그냥 근데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자기가 약점 잡고 있는 사람 데려다가 권익위원장 시키고 권익위원장 중에 자기가 던진 그 박문진 사건을 지가 가서 리시브 해가지고 또 스파이크하고 자빠졌잖아. 이게 말이 되냐고 이게. 이거는 김홍일한테 갈 거 없이 바로 다이렉트 윤석열 탄핵을 가야 되는 사안이라고. 대한민국 사회가 검사들이 다 망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검사들이 똑똑할 것 같아요? 그냥 외우는 머리만 있었던 애들이 뭐 똑똑해. 대가리 속에 들어있는 거 이러고 자빠졌는데. 사법고시 합격한 이후로는 책 한 권 안 보는 굉장히 심각한 캐릭터가 많다고 하잖아요. 참. 이재명 검사 사칭 사건이요? 검사 사칭하는 사람을 왜 그렇게 막 절대전음으로 대하냐. 이재명은 검사 사칭한 적이 없어. 정확히 말하면 검사 사칭하는 PD 옆에 있었던 그래서 그 사건에 연루돼 있을 뿐이야. 그렇죠. 강조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해야 됩니다. 강조하고 싶을 때. 검사 사칭 사건에 연루돼 있을 뿐이라고. 혹시 어디 가려운 거 있으신 분 긁어드릴게요. 원래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눈가를 확 이거 할 때 하는 건데. 그러니까 저런 애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 초토화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죠? 있잖아. 그 중기부 장관 오영주. 오영주 남편이 아까 장성명이었고 전문성 없는데 왜 중기부 장관에? 그랬더니 재래시장 자주 가는 곳이 있다. 단골집이 있다. 미친. 정말. 그러니까 나라가 이렇게 망가진 건 다 이유가 있다니까요. 근데 걔네들은 그렇잖아. 대가리가. 혹시 검사들 보고 있을지 모르겠는데 보고 있을 거예요. 몇 사람은. 자기들이 우리나라에 제일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야. 니들은 권력을 부릴 만한 꼼수의 능력이 있는 것 뿐이지 나라 몰라요. 왜 선진국이 돼야 되고 선진국이 되려면 뭐가 필요하고 어떤 관점을 가져야 되고 없잖아. 다 그러는 거지. 권력 가지면 다 우리 거 되는 거지. 왜 정관 비리 저지르는 게 왜 문제라고 생각하는 대가리가 어떻게 나라를 경영을 합니까? 그러니까 그 돈의 맛이라는 영화를 보면 그 남자 주인공이 그러니까 집에다가 자기가 사는 방에 이제 현금을 엄청 쌓아두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어디서 난 현금이냐? 주인 마님이 이제 자기 몸을 만질 때 참고 견디면 주인 마님이 수고했다고 이제 돈다발을 찔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회는 아직까지 그렇게 그 더럽고 추악한 걸 견디고 똥을 찍어 맛볼 수 있는 용기가 있으면 이렇게 그 어떤 출세하는 그런 길이 아직 열려 있는 거죠. 정치검사들이 지금 저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한 생각해 봐봐. 김홍일 정치검사인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잘 생각해 보면. 검찰총장이란 놈이 정치 수사를 해서 국민적 인기가 돼서 본인이 정치검찰을 그만두고 특정 정당의 후보로 나오는 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왜? 정권을 위태롭게 만들어서 자기가
입당한 정당을 위롭게 만들고 지가 대통령 후보가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직전에 법무부 장관이던 놈이 국회에 나와가지고 증거는 차고 넘친다면서 저번에 이재명 대표 그 체포동의안 통과시키기 전에 준비해온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민주당에서 항의하고 난리가 나서 줄여서 이야기했던 게 그때 20몇 분을 예. 혼자 씨부리고 있었어요. 이 법무부 장관이던 놈이 법무부 장관 사퇴고 그 다음날 비대위원장 되는 게 맞는 겁니까? 이것부터 따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굉장히 병적인 조직이라는 게 거기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추대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내려 꽂혀가지고 임명된 비대위원장인데 한동훈의 그 태도는 내가 내 실력으로 이걸 쟁취했다는 듯이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심각한 병적 상태라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박수를 치고 있는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전부 다 병든 사람들이고 심각한 거죠. 이게 비정상이에요. 이건 네.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모든 상도덕이 다 깨진 거야. 앞으로 이런 식으로 하니까 결국에는 검사들한테 수사권 뺏어야 된다는 얘기 또 나올 거예요. 네. 결국 수사권으로 지금 자기 정권 유지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재명 때려서 방탄. 자, 돌려줄게. 지금 김건희 방탄국회 국민의힘이 하고 있는 거죠.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정치검사들의 나라 빨리 깨부셔야 됩니다.